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익사사고와 관련된 사망보험금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망보험금 편 두 번째 사례인 추락과 익사와 함께 동반된 사고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때는 5월 10일경인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사고의 장소는 대청호 호반을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도로의 구조는 편도 1차로에 우측에는 산이 있고 좌측에는 그 대청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차는 차로를 이탈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대청호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곳으로 차량이 추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상을 벗어나면 31m의 내리막 비탈길이 있는 사고 장소였습니다. 근데 차량에는 블랙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고 후에 메모리 카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대청호수에 빠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부검을 한 결과 직접 사인은 익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제 그 상속인의 보험자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자살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우선 짤막한 사실관계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원 판단 결과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김 변호사님께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시각이 정오 무렵인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 무렵이기 때문에 밝은 장소였죠.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행에 장애될 요소가 전혀 없었고 추락 지점에서 제동을 했다면 분명히 그 차의 타이어 흔적, 스키드 마크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등으로 진행 방향에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했다면 충분히 추락 사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비탈진 그 차로에서 비탈길이 31m 정도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제동을 했다면 그런 추락 사고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장소와 관련돼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 이 사망자의 주변 정황이나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면 사망 시에 어떤 그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을 했었는데 원래 계약 당시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딸을 지정을 했다가 사고 발생 직전인 한 두 달쯤 전에 이 사실혼 배우자로 수익자를 변경을 했었던 점이 있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을 하는데 본 사고의 경우에 망인은 그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 가입 기간을 3개월로 좀 짧게 지정을 했었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보였고요. 특히나 이분은 망인께서는 한 10년 동안 그 천식과 폐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었고 또 사고 직전 한 달 전쯤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와 관련돼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만큼 채무 초과했었던 것으로 법원은 또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상속 포기에 한정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망인께서 사망하기 바로 전날 부모의 묘소에 좀 들렸던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고 당일에 CCTV 확인 결과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 본 사고는 오후 12시쯤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혹은 사고 발생으로 추정되는 시간 바로 인접한 때 그 주변을 계속 주행을 했다라는 점을 좀 봤습니다. 즉 사고 장소를 물색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 법원 판단의 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상해 사고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자살로 보이니까 보험자에게 면책을 줘야 한다고 사례를 본 건가요? 이 사건의 특징은 일단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본인의 뭐 운전상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사고로 보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망인의 이 사고 전 어떤 행적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남에 있는 망인의
부모님의 묘소를 다녀왔다는 점, 그러니까 멀리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당일날 목적지도 없이 계속 방황했던 차를 몰고 그러한 행적이 일상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자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본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한 사고, 상해 사고라면 우연한 사고여야 되는데 우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1번 사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익사를 한 사고지만 지난번 봤던 사고의 경우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죠. 실족이냐 아니냐, 그 실수에 의해서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냐 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라는 거는 뭐 이게 자율주행이 아닌 이상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부분은 실수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고, 교통사고에서 들어간 게 아닌 이상은 본인 의지에 의해서 물에 들어갔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법원 판결에서 본인의 운전상의 조작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배제한 부분에 관한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이요, 대청호 인근을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구불구불합니다. 사고 위험이 좀 높은 편이고 사고 발생 시간도 그날 그 날씨를 좀 찾아보면 27도 정도까지 최고 기온 또 정오거든요. 12시 정도. 그러니까 기온이 한참 높아질 때고 졸음운전을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거기다 자연 경관도 좋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졸음운전 가능성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직선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이제 구분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그러면 인식했을 때 이미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1m가 길면 길고 짧은 짧은데 정말 서행을 한 경우가 아니면 순식간에 31m쯤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고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또 왕복, 그러니까 편도 1차로씩 왕복 2차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차 하면 그냥 도로를 벗어나서 비탈길을 내려가고 물속에 빠질 수 있는 구조죠. 저도 이 사고 현장의 로드뷰를 좀 살펴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가드레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사고 장소에서만 가드레일이 일부 구간에 좀 없는 구간이었고, 거기서 유독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또 이 법원에서는 또 좀 유효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고 현장에 가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드레일 없는 구간도 사실 둔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 쉽게 이탈해서 빠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런 점 때문에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참 특이한 부분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와 관련된 설명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실 고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적시가 없어요. 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걸로 보인다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채무 초과 상태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만 있고 그 부분 좀 자세하지 않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본 변호사님하고 아까 의논을 하다가 이제 돌연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자녀들도 다 장성한 걸로 보이고 연세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오랫동안 만성 폐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네네.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뭐 고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만약에 뭐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면 이제 또 뭐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의 다툼은 있겠지만 또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고의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입증을 다 했다면 사고의 우연성,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사고 우연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돼서 그럼 이게 자살 면책 사유냐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가게 되잖아요. 구조상, 순서상. 그렇죠. 일단 사고의 우연성과 관련돼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끔 다 거의 10중 8구 자살이다 라고 할 정도의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돌연사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부검에서는 직접 사인은 익사이지만 그 앞에 이분이 어떤 뭐 심장의 질환이 있어서 돌연사 단계까지 직전까지 갔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연성도 인정이 되고 직접 사인이 익사기 때문에 상해 사고라는 것도 입증이 되고 그러면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를 충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문스러웠던 부분은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을 뭐라고 하죠?
EDR 장치. 뭐 그런 게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살펴보면은 전후 운전 과정에 이 사람이 졸음 운전을 했던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했다면 이 사건의 결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사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음 사례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추락도 아닙니다. 근데 서서히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익사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사망하실 그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자살 수단으로는 사실, 고침불 쉽게, 등에서 그렇죠. 뭐 예, 떨어지는 예, 거나 뭐 예. 약을 그쵸. 먹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 수단을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 변호사님, 마지막 정리 멘트 한마디로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면, 뭐 좀 더 면밀하게, 지금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돌연사 가능성, 졸음운전 가능성,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판단되지는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번 사례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